안녕하세요. 정목글 국어 정연쌤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조사 은, 는, 도, 만, 마저, 조자까지 만큼부터 밖에요, 나 요렇게 잘 암기하셨나요? 오늘은 띄어쓰기 2단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2단계가 헷갈려. 여기서 너네가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뭐냐면은 5장 40이랑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였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42항은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요거거든요. 요렇게만 읽어보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대로, 만큼, 운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요 단어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딱 찾아보잖아. 그러면 대로 1번이 있고 대로 2번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보조사고 하나는 의존명사야. 마찬가지로 만큼도 만큼 1번이랑 만큼 2번이 있어. 하나는 의존명사고 하나는 보조사야. 뿐도 뿐 1번, 뿐 2번이 있어. 하나는 의존명사고 하나는 보조사야. 그러면 만약에 의존명사면 띄어야 되겠죠. 보조사면 붙여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야. 자, 간단해요. 여러분, 대로 두 개를 딱 찾았어. 그러면은 법대로는 붙어져 있다, 그치? 붙었으면 조사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학교쌤들이 틀린 띄어쓰기를 주시고 이걸 맞게 고쳐라. 그리고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 잘 나오거든요. 얘네가 이제 다 붙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법은 앞에가 명사잖아요. 여러분, 명사 뒤에는 쌤이 뭐 온다 그랬어요? 조사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로는 조사인 거야. 명사 뒤에는 조사야. 그러니까 붙여 쓴 게 잘한 거야. 나는 마라톤을 하고서 지칠 대로 지쳤다. 얘들아, 요거 지치다지, 지치다. 지치다 명사야, 아니야? 명사가 아니지. 명사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지칠이라는 관형어가 대로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가 명사면 조사야. 앞에가 명사가 아니면 의존 명사야. 얘들이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자리에 되게 다양한 품사가 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자리에 동사나 형용사가 와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은, 는, 을, 던 요런 말로 끝나고 있어. 그러면 의존 명사의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자, 지치다라는 말에 리을, 은, 는, 을, 던 중에 요 리을로 끝났죠. 그러면 그냥 띄어쓰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 번 더 봅시다. 너만큼 예쁜 애는 본 적이 없어. 얘들아, 너가 명사잖아. 대명사잖아, 그치? 그럼 뒤에 오는 만큼은 무조건 보조사야. 붙였어. 근데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하면 참을이 지금 동사 형용사예요. 그죠? 동사예요. 동사에다가 지금 은, 는, 을, 던 중에 이번에도 을 요거 왔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가 명사면 붙였으라 그랬지? 동사 형용사면 냅다 띄어쓰고 요 뒤에 오는 만큼은 의존 명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왜냐하면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는 대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은는 을던 이렇게 생겼어요. 지칠 대로 참을 만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명사인지 동사 형용사인지만 보고 띄었을지 붙였을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예문 한번 볼까요? 나는 너보다 세혁이가 좋아. 보다 빠르게 뛰어라. 얘들아, 나는 너보다 세혁이가 좋아해. 보다 있지. 그 다음에 보다 빠르게 뛰어라. 보다 있지. 얘들아, 요 보다는 앞에 뭐가 왔어 지금? 너라는 대명사가 왔지. 그러면 보다가 보조사인 거야. 조사인 거야. 붙였으면 돼요. 붙여서. 근데 보다 빠르게 뛰어라. 요 보다는 뭐야? 빠르게가 뛰어라를 꾸며주죠. 보다는 빠르게를 꾸며줘요.
여러분 어찌됐건 얘가 꾸며주는 게 명사가 아니죠. 보다 같은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부사어라 그래요. 부사어 자리에 온 부사야. 그래서 그냥 냅다 띄었으면 돼요. 왜요? 쌤이 어제 우리나라엔 단어가 9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9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에 해당하는 그 부사거든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나는 밖에 있다. 나는 너밖에 모른다. 얘들아, 너라는 게 대명사지. 그러니까 뒤에 오는 밖에는 보조사인 거야. 자, 조사는 붙였으면 돼요. 그쵸? 근데 나는 밖에 있다. 얘들아, 이거는 나는 너밖에 몰라. Only you. 요거 아니에요. 그죠?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바깥에 지금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어떤 장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밖에는 밖이 명사고 애가 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 밖에는 단어가 2개야. 그지? 근데 나는 너밖에 몰라의 밖에는 그냥 조사 1개야. 그래서 애초에 단어의 개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얘는 명사기 때문에 앞에 오는 말과 띄었어야 돼요. 밖에 있다에 있다 따로 쓰니까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거야. 나는 밖에 있다. 나는 너밖에 모른다. 이런 케이스도 요게 의존명사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똑같이 생겨서 헷갈리기 좋으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아 맞다. 그리고 너네가 진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수밖에 붙여 쓰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수밖에 붙였어. 이렇게 그냥 써. 이 외워. 수밖에. 왜냐하면 할은 수를 꾸며줘요. 여러분 수 같은 거 이제 의존 명사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쌤이 하다 같은 동사에 동사 형용사에 은, 는, 을, 던 오잖아요. 얘네가 꾸며주는 애들은 의존 명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가 의존 명사잖아. 명사 뒤에는 뭐가 이어지게 돼 있어? 조사가 이어지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조사랑 명사는 붙였을 거야? 띄었을 거야? 붙였을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밖에가 아니라 나는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수밖에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수밖에 요거 진짜 많이 틀리는 거니까 따로 꼭 외워둡시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거는 심화 과정이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게 국어인지 과학인지 모르겠다. 가끔씩 우리가 비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무슨 국어야? 과학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 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국어인지 과학인지 모르겠다에 나오는 지 요거는 붙여 쓰셔야 돼요. 근데 집에서 나온 지 15시간이 넘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1시 33분이거든? 쌤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집에서 나왔는데 12시간 16시간 17시간째 지금 밖에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집에서 나온 지 15시간이 넘었다 할 때 요 지는 띄어 쓰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요거 봐봐. 나온, 나오다 라는 동사에 은, 는, 을, 던 요거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나온, 은, 는, 을, 던 중에서 니은으로 끝났죠? 그러면은 나온이 지를 꾸며주는 관형어고 지는 뭐겠어? 의존 명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띄어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어인지 과학인지 모르겠다. 긴가 민가하다 할 때 지는 연결어미야. 요거 한번 분석해 볼까? 국어이다 이 그다음에 은지 아닌지 긴가 민가 할 때 쓰는 연결어미 요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어는 명사예요. 그죠? 이다는 서술격 조사예요. 자, 조사랑 명사는 붙여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 붙여 쓰는 거 당연히 맞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지, 학생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다, 이고, 이지, 이어서, 은지 하는 요 뒤에 오는 것도 우리가 어미라고 하잖아요. 그쵸? 요 어미는 당연히 붙여 써야 돼. 요거는 서술격 조사의 어미야. 어미는 붙여 쓰는 거야. 그래서 요 지라는 애는 좀 따로 외워두시면 편해요. 긴가 민가하다 의 지는 붙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지는 띄어 쓰시면 돼요. 자, 라스트. 우리 한이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재욱이 같이 튼튼한 친구는 드물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이 기다렸다가 같이 가자. 어떻게 갈 거야? 같이 갈 거야. 얘들아, 가자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자리. 같이라는 거 우리 무슨 어라 그래요? 부사어라 그래요. 요 부사어 자리에 같이라는 부사가 쓰였거든요. 여러분, 부사랑 동사는 띄어 써야죠. 왜냐하면 모든 단어는 띄어 쓰기로 했으니까. 근데 재욱이 같이 튼튼한 친구는 드물다.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재욱이가 명사야, 그지? 그러면 뒤에 오는 같이가 뭐겠어? 조사겠죠. 그러니까 얘는 붙여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together의 의미일 때는 띄어 쓰시고요. 걔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의미일 때는 붙여 쓰시면 돼요. 안 어렵죠? 여러분, 오늘이 띄어쓰기 마지막 날이에요. 한글 맞춤법 5장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 5장 43항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대체로 의존명사예요. 이런 거 있거든요. 차 한 대, 옷 한 벌, 1학년, 제1과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차 한 대의 요 대, 옷 한 벌의 벌, 1학년의 학년, 제1과, 자, 제1과 조사, 제2과 형태소, 제3과 문장, 뭐 이렇게 할 때 1단원, 2단원, 3단원 할 때 그 제1과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 단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앞에말이랑 띄어 쓰시면 돼요. 근데 요 다만항이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와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쌤이 이렇게 둘로 그냥 나눠봤어요.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만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각각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차 한 대, 옷 한 벌, 1학년, 제1과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언제예요? 자, 차 한 대, 순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니지. 이건 그냥 차를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잖아요. 요거 안 되지. 옷 한 벌, 이거 순서 나타낼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것도 그냥 하나, 둘 그냥 세는 거야. 얘들아, 1학년은 어때?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이렇게 순서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1학년은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렇게 1학년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1과, 다음에 제2과, 그 다음에 제3과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가는 거죠. 그쵸? 요런 애들은 제1과 이렇게 붙여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얘 제자거든요. 제1과, 제1과 이렇게 많이 띄어서 읽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띄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뭐냐면은 접사예요. 접사. 차례를 나타내는 접사제거든요. 여러분, 접사는 반드시 붙여 써야 돼. 요렇게. 요렇게. 제1과. 잠깐만. 제1과. 제1과. 요런 식으로 반드시 붙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요거 붙여 쓰는 것부터 꼭 기억해놔. 알았지? 너네가 이거 띄어서 진짜 많이 쓰거든? 붙여 쓰기. 자,
그럼 일단은 제1은 붙여 쓰는 거고 제1과 제2과 제3과 이렇게 단원이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1과도 1과 가사 1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죠. 1과 학년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다만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얘네 한번 살펴보자. 자, 차 한 대, 옷 한 벌, 1학년, 제1과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한, 요거 숫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예요. 1, 2, 3, 4, 5, 6, 7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숫자라 그러는 거야.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숫자는 요렇게 생긴 애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얘를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차 한 대, 옷 한 벌, 1학년, 제1과 우리가 똑같이 읽겠지만 요거 지금 숫자로 바꿨어요. 숫자로 이렇게 바꿨죠. 여러분 요렇게 숫자로 바꾸면 얘랑 얘랑 붙여 쓸 수 있어요. 요렇게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차랑 한은 띄어 써야 된다. 옷이랑 일은 띄어 써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는 1학년이 맞아요. 근데 얘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1학년 이렇게 붙여 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1 띄우고 학년이 맞아요. 근데 숫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1학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차 한 대요. 얘들 그러면 차는 명사잖아. 한 요게 뭐냐면 관형사거든요. 너 잤어? 한 대만 맞자. 두 대만 때리자. 할 때 그 관형사란 말이지. 관형사. 대하면은 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예요. 자, 각각이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띄어서 써야 돼요. 그런데 얘를 숫자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차 한 대. 원칙적으로는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숫자는 뒤에 오는 의존명사랑 붙여 쓸 수 있다. 요항이 있기 때문에 차 띄우고 한 대 요렇게는 붙여 쓸 수 있는 거죠. 쌤, 아까 얘는 붙여 쓸 수 있다면서요. 네, 순서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우리말로 써도 붙여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대는 숫자가 안 돼. 이거는 진짜 뭔가를 셀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요때는 한 대 이렇게 붙여 쓸 수 없다는 점. 여러분 요거 헷갈리기는 좋지만 순서와 숫자일 때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몇 번만 돌려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개 더 해볼까? 자, 소 한 마리 신두켤레 2시 30분 6층. 자, 전부 다 마리, 켤레, 시, 분, 층 단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다 띄어놨어. 그죠? 다 띄어서 썼어요. 근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대. 얘들아, 이 중에서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어떤 경우야? 그렇죠. 2시 30분. 자,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 30분 이렇게 붙여 쓸 수가 있는 거죠. 6층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붙여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쓰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숫자로 바꾸잖아. 그럼 다 붙여 쓸 수 있어. 자, 소 한 마리, 신두켤레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숫자로 바꿔보면 숫자로 바꿨으니까 붙여 쓸 수 있겠죠? 숫자로 바꿨으니까 붙여 쓸 수 있어요. 숫자로 바꿨으니까 붙여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층으로 한번 해볼까? 6층? 원래는 6층이야. 근데 얘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로 쓰더라도 6층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숫자로 바꾸면 원칙적으로는 6 띄우고 층이지만 붙여서 6층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괜찮다. 내가 신 두 켤레를 샀다 할 때 신 두 켤레 하면은 명사, 관형사, 의존명사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단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붙여서 쓰고 싶어. 얘들아, 신과 두는 절대 붙일 수가 없어. 어떻게 붙여야 돼? 신 하고 두 켤레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얘들아, 신과 두는 절대 붙여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바꾸고 싶으면 요 둘을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신, 두, 켤레 이렇게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꿔도 원래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붙이고 싶어. 그러면 신 하고 두 켤레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바꿨을 때는 붙여 쓰는 거를 허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루에 한 번씩 나눠서 조금씩 공부하니까 할만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글 맞춤법 마지막 용언의 원형을 밝혀 쓰는 것과 합성 용언일 경우 밝혀 쓰는 거, 안 밝혀 쓰는 거 이렇게 한번 나눠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